환자를 의자에 묶어 천장에 매달고 빠르게 회전시켜 그들이 토하고 기절할 때까지 계속했다. 고문에 가까운 치료법은 환자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시에 안겨주었으며 많은 환자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 여러분은 베들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독교의 성지 베들레헴이 요성한 의미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베들레헴의 철자법이 와전되어 베들렘이라 사용되다가 이게 다시 베들렘이라는 철자법으로 와전되어 현대에는 난동, 소란의 의미를 가진 명사로 정착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혼돈과 광기를 상징하는 말로 쓰이고 있지만 이 단어의 기원은 실제로 존재했던 장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정신병원 베들렘 왕립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그동안 인간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베들렘 병원의 역사는 12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이 병원은 정신질환자를 돌보기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립한 장소였죠. 하지만 1357년 이곳은 정신병자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며 유럽 최초의 정신병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세기 동안 이곳은 인류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정신질환자들을 대했는지 상징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베들렘 병원이 정신병원으로 변모한 시기는 14세기 중반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는 종교적 또는 초자연적인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존재로 간주되었고 그들이 겪는 고통은 치료의 대상이 아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베들렘 병원은 가난하고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지만 병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감옥처럼 운영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보다는 갇혀서 사회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1377년 이 병원은 본격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시설로 재편성되었으며 그 이름은 점차 베들렘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어는 곧 혼돈과 광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6세기에 들어서도 베들렘 병원의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당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장소였습니다. 하수도는 자주 막혔고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환자들은 더러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수도가 터지면 오물은 병원의 입구에 쌓였고 그 속에서 환자들은 기본적인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한 채 버텨야 했습니다. 물과 음식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하루에 2끼가 제공되었지만 그 양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병원은 영양 상태가 나빠진 환자들에게 최소한의 음식을 제공하는 데 그쳤으며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17세기 후반 베들렘 병원은 런던시의 설계자인 로버트 훅에 의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의 외관을 프랑스 루이 14세의 튠르리 궁전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했으며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병원의 외부는 거대한 코린트식 기둥과 돔 모양의 탑으로 장식되었으며 그 주변에는 나무가 우거진 산책로와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는 여전히 혼란과 혼돈의 중심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병원의 벽에는 물이 흘러내렸고 건물 자체가 불안정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은 점점 더 붕괴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이러한 무너지는 공간 속에서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1728년 제임스 먼로가 베들렘 병원의 수석 의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후 그의 가문은 무려 4대에 걸쳐 125년 동안 이 병원을 지배하며 잔혹한 치료법들을 고수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베들렘 병원은 극도로 비인간적인 치료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은 얼음물에 환자들을 담그거나 굶주리게 하고 채찍질을 하며 심지어 피를 뽑아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의 치료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환자들은 매일매일 고문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그 결과 많은 환자들이 치료 도중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먼로 가문은 회전치료법이라는 끔찍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환자를 의자에 묶어 천장에 매달고 빠르게 회전시켜 그들이 토하고 기절할 때까지 계속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문에 가까운 치료법은 환자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시에 안겨주었으며 많은 환자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18세기 베들렘 병원에서 벌어진 또 다른 비극은 바로 환자들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병원은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런던의 상류층은 돈을 내고 이곳을 방문해 환자들을 구경했습니다. 당시 병원은 무료로 운영될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낸 돈이 운영 자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환자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런던의 귀족들은 이를 일종의 오락처럼 즐겼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손수건으로 코를 가린 채 병원을 거닐며 환자들의 기이한 행동을 마치 서커스처럼 감상했습니다. 병원은 그야말로 광기의 극장이 되어버렸습니다. 1816년 마지막 몰로 가문 관리자가 사임한 이후 베들렘 병원은 조금씩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환자들에게 보다 인도적이고 과학적인 치료법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병원의 환경도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환자들이 생활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개선하고 음식의 질도 조금씩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더디었고 20세기 중반까지도 정신병원은 여전히 환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전기충격요법, 구속복 착용, 패딩이 둘러진 방에 감금시키는 등과 같은 잔혹한 치료법은 여전히 사용되었으며 완벽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베들렘 병원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비인간적인 치료법들이 폐기되고 현대의 정신의학이 도입되며 환자들은 보다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들렘의 어두운 역사는 잊혀져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을 두려워하며 고통스럽게 대했습니다. 베들렘 병원의 역사는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떠한 과오를 저질렀는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례입니다. 광기와 고통의 상징이었던 베들렘은 이제 우리의 과거이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현대의 정신의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